네, 소상공인 기심전결 강의를 시작합니다. 본 교육은 코로나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잘 시작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앞 시간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단에 다뤘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일단 오프라인 가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우리 업체를 알게 되는 포탈이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우리 가게 관련 업종이나 관련 단어들을 많이 검색해서 우리 업체의 페이지나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일단 1순위는 플레이스 정보입니다. 즉 네이버 서비스 이름이 스마트 플레이스인데요. 스마트 플레이스에서는 우리 업체의 지도를 관리하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업체에 대한 상세한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거의 플레이스 정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 나는 업체 등록이 되어 있고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잘 이미 운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의 네이버 지도 정보와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충분히 믿을 만한 그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어떤 리뷰를 남기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고객을 응대할 때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툴들 중에 스마트콜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연락할 때 사실 전화보다 이렇게 타자로 많이 하시죠. 그 휴대폰 문자나 채팅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톡톡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톡톡으로 거의 매일 고객분들을 응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이버 톡톡으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응대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 또 톡톡하기로 문의하시는 분들을 응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톡톡으로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에 미리 예약 상품을 넣어놓고 주문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네이버 예약과 네이버 주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끝에 언급을 드릴 거고요. 고객 관리를 위한 리뷰에 대한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플레이스, 수많은 업체들이 플레이스 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업체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다 사용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모두가 그 업체 모든 사장님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실제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가게를 오픈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통신사의 전화를 쓰시면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또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올려주는 경우에는 정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만 올려주거든요. 어떤 정보들이 있죠? 가게 간판 상호, 가게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정도만 올려줍니다. 그리고 고객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업체를 찾아갈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런 정보들은 사장님들이 이제 알차게 채우셔야겠죠. 그 채우는 작업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무료로 사장님이 직접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보시면 간판이 있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개설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업체, 오프라인은 모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로서 이제 고객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다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업체명으로 검색했을 때 바로 정보가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객이 원하는 지역명 플러스 업종으로 검색했을 때에도 해당되는 업종에 우리 가게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검색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치 기반 추천이라고 해서요. 굳이 앞에 종로라는 지역 키워드를 넣지 않고 GPS로 현재 내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식당, 카페 이런 항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많이 찾는 요즘 뜨는
TV에 나오는 다양한 항목들로 고객들이 찾을 만한 내용으로 또 우리 업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함께 찾은 장소 추천, 뽀유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어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내용으로 또 우리 가게가 추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어떤 정보를 충분히 좀 보여주셔야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동으로 해당 가게가 이제 네이버에 보여지더라도 이런 사진 정보들, 그리고 구체적인 영업 시간들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업체가 이런 것들을 잘 판매하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를 정말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사례처럼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을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블로그를 하기도 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틈틈이 사장님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들어있으면 해당 내용을 보고 이런 가게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가게를 한 번쯤 찾아올 만한 후보 가게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식당이나 이런 내용들, 가격이죠. 가격 정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달부터 가격을 올릴 예정의 메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고객은 예를 들어 4만 원으로 알고 왔는데 왔더니 42,000원이에요.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우리 업체의 최신 정보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고객이 믿고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들을 사장님들이 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게를 방문한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많아지고요. 이제 뭐 네이버 예약이나 주문이나 아니면 영수증 리뷰를 통해서 리뷰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방문자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예요. 그동안에 실제로 본인의 돈을 주고 우리 가게에 방문했던 분들을 분석해보니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다더라, 성별이 어느 정도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점점 데이터가 쌓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보면서 고객은 우리 업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방문자 리뷰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방문했던 분들의 리뷰도 보면서 우리 업체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플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적합한 형태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아마 한 번쯤 이제 숙박이나 객실 같은 거 예약을 하실 때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정이나 인원 선택하는 것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인기 메뉴나 세트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항목들, 업종마다 적합한 형태로 또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찾은 업체의 사례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같은 지도 등록인데도 굉장히 많이 뭔가가 있죠. 일단 이 업체는 결제가 뭐로도 가능하대요. 네이버 페이로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업체는 무조건 찾아가도 먹을 수는 있긴 하지만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주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떡볶이를 포장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가면 예를 들어 몇 분, 몇십 분 또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럼 미리 네이버 주문으로 주문해서 결제까지 해놓고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휴대폰으로 확인한 다음에 바로 물건을 픽업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이 우리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폭을 넓혀놓은 업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은요, 그냥 찾아가서 바로 먹는 게 편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미리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미리 주문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 고객분들을 다 한 번에 우리 가게를 이용하기 편하게, 원만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가게를, 네이버 주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에 업체를 등록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 콜, 네이버 예약, 스마트 주문 다 가능합니다. 현재 스마트 주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주문으로 지금 명칭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플레이스 업체 정보는요, 이제 모바일 웹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PC로 하지 않으셔도 휴대폰으로 모든 작업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iOS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마 바쁜 와중에 하나씩 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업체를 신규로 좀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그냥 PC로 하는 경우, 웹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에 스마트 플레이스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플 설치하셔서 웹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처음에 등록을 할 때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겠죠? 그 네이버 아이디로 앞으로 우리 가게에 대한 모든 그런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아이디를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쇼핑하고 개인적으로 쓰는 네이버 아이디는 따로 있고요. 제 업체용으로 쓰는 아이디를 따로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주민번호, 본인 인증으로 3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놓으셔야 딱 업무용 아이디를 하나 두고 그 아이디로 스마트 플레이스를 먼저 개설을 하고요. 그 같은 아이디로 블로그를 업체 블로그로 운영하시고요. 고객을 응대하는 네이버 톡톡도 같은 계정으로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합니다. 혹시 오프라인 매장을 하다가 나중에 또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몰을 또 네이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같은 아이디로 다 하시는 게 나중에 본인 인증하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 같은 결제 시스템은 개인 아이디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인 아이디로 예를 들어 하시고 다 연결하시는 게 나중에 편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이제 아이디를 그냥 이렇게 만드셨다가 이제 블로그로 옮기시거나 예를 들어 쇼핑몰을 다시 오픈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제 아이디가 잘 이렇게 되지 않아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아이디로는 업무용 네이버 서비스를 모두 세팅을 해야겠다라고 보시고 하나씩 다 연결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네이버 서비스의 생태계를 한 번에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 사이트 접속해서 아니면 어플을 실행하신 다음에 내 업체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업체를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그 사업자 등록증 다 있으시죠? 그 사업자 등록증 책상 위에 이렇게 펼쳐두시고 휴대폰으로 사실 간편 등록하기 인증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캔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에는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먼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필수 입력입니다. 그래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있죠? 직접 쓰셔도 되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스캔을 하면 해당 내용이 알아서 들어갑니다. 혹시 이제 잘못 스캔되고 인식이 돼서 오타가 있으면 그 부분만 터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업체명과 실제로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자명은 허니케인데 간판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간판명으로 업체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고객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간판의 내용을 써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입력들이죠. 알림받는 것들, 여러 가지 플레이스 정보들 알림받는 것들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에 약관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스마트콜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 정보 입력하면 등록은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일 네이버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한 5일 안에 검토가 돼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지금 로그인해서 작성하신 해당 그 아이디의 이메일로 알려주고요. 그 네이버 아이디 들어있는 본인 인증 휴대폰 번호 있으시죠? 그걸로도 문자가 또 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만약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등록이 되지 않는지 메일과 문자로 알려줍니다. 해당 서류나 이런 분들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록 대기라고 나와요. 그리고 검수가 완료되면 등록 완료라고 나오겠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출판사를 등록했을 때 나와줬던 화면이에요. 등록했더니 등록 대기라고 나오고 제가 검수되기 전에는 등록 신청 취소를 또 원할 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로도 이렇게 오죠. 5일 정도 소요된다. 좀 기다려달라 라는 문자가 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단에 방법을 그대로 하시면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업체 정보를 수정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내가 네이버 지도에 등록은 한 적은 없는데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수정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가게를 이전하거나 우리 메뉴 지금 가격이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매장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우리 매장이 이렇게 쾌적하다는 거를 사진을 좀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좀 폐업을 하거나 업체를 삭제하고 싶은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인 변경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교육을 진행하면서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기억할 내용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스마트 플레이스 주인 변경이라고만 앞으로 계속 검색하시면 우리 지도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업체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을 진행해 볼게요. 네이버 지도에 업체는 나오고 있지만 한 번도 정보를 수정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내가 주인이 맞다라는 인증을 하셔야 돼요. 인증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업체 조회하기 버튼을 모바일상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회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조회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업체명 선택해서 그냥 제 업체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검색 결과 보이실까요?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 업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까지 플레이스 정보를 수정해 보신 적이 없는 사장님들은 반드시 주인 변경을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하셔야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 변경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주인 변경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 변경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사장님이나 직원이 아니면 그쵸 영업 방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밑에 변경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화가 가거든요. 어느 번호로 전화가 갈까요? 앞에 잠깐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그 네이버 지도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그 번호 있죠. 아마 가게 번호로 등록해 놓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사장님 본인 휴대폰으로 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주인 확인을 위해 어디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 걸기를 누르면 해당 번호로 자동 ARS 전화가 갑니다. 전화 받고 보통 은행에서 그쵸 송금하듯이 여기 나와 있는 해당 번호를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인증이 확실히 되면 이제 주인이 맞다라는 권한을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네이버 지도에 있는 정보를 언제든지 지금 로그인하신 같은 아이디로만 로그인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증을 이제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 플레이스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떡하니 내 업체라고 나옵니다. 그죠? 저희 인증했죠? 저희 업체라는 걸 인증했기 때문에 내 업체 이렇게 나와지고요. 아래 보시면은 지금 이용시간, 가격 정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 지금 보시는 이 정보는요. 지금 네이버에서 10월 안에 전면적으로 좀 개편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일부 UI 화면이 실제 화면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영업시간이 지금 7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6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시간 얼른 고쳐주셔야겠죠. 그리고 영업시간 같은 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넣을 수 있어요. 월요일은 7시까지 하고 화요일은 6시, 수요일은 또 7시. 실제로 영업하는 시간을 꼼꼼하게 넣어두셔야 고객이 왔다가 헛걸음해서 기분 상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 정보, 우리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정보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앞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PC로도 한번 해볼까요? 모바일보다 이제 PC가 더 편하신 사장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이버에서 해당 아이디로 일단 로그인을 먼저 꼭 하신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두 번째 조회 관리 메뉴 보이실까요? 눌러보시면 등록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등록 내역을 누르면 저희 본인 인증 이미 하셨죠? 주인 맞다고 했죠? 했기 때문에 등록 내역 한 건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업체 이름 나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창이 나오면 밑으로 쭉 내리면 수정 버튼이 있어요. 제일 밑에 이렇게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눌러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PC에 있는 사진도 바로 이제 PC에서 노트북에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지도 정보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주인 변경 절차로 인증을 받으시고 해당되는 정보를 꾸준하게 수정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가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1순위입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것으로 고객이 우리 업체를 판단할 거고요. 우리 업체에 돈을 지불할지 찾아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지도 정보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데 오히려 인스타그램, 다른 블로그, 물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유입될 수도 있겠죠. 우리 가게로. 하지만 오프라인 가게는 이런 지도 정보가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지도 정보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제가 몇 군데 좀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도 정보를 넣을 때에는 고객이 따로 문의하지 않아도 알아서 고객이 필요할 내용들을 충분히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많이 넣으라가 아니라요. 고객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꼭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거 예약 되나요? 이거 되나요? 저건 안 되나요? 사실 그런 것들이 사장님들께는 힌트일 수 있거든요. 고객이 질문하지 않도록 필요할 만한 것들을 빠짐없이 넣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사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업체는 이제 댄스 학원이에요. 이 업체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강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할인해주는 신년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업체를 사례로 뽑은 이유가 요것 때문에 넣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네이버 예약 보일까요? 사실 댄스 학원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좀 몸치거나 좀 춤을 배우려고 하는데 좀 뻘쭘하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가는 게 좀 겁나거나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와서 그냥 혼자 우두커니 와서 뭐 시설을 둘러보고 뭐 수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요. 미리 네이버 예약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상담만 하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시간만 예약해서 추가 결제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정확하게 예약을 하고 그때 가면 이제 해당되는 이제 사장님이 상담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객이 좀 전화나 좀 이게 채팅이나 좀 이런 걸로 먼저 좀 문의하는 게 좀 꺼려지는 분들은 일단 찾아올 수 있게 네이버 예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상세 설명 보이실까요? 그냥 댄스 학원 해놓고 아무 설명이 없고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여기 약간 30대 분들이 많나? 아니면 좀 예를 들어 50대 분이라고 가정한다면 내 나이대 분들 좀 많나? 어떤 류의 좀 춤을 가르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본인이 전문으로 하는 어떤 춤, 어떤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지를 상세하게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문자 사진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춤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굉장히 또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친절하게 등록함으로써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먼저 찾아와서 컨택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다음 업체는 이제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에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게 되면 영업시간 보이실까요? 이런 식당들은 이제 중간에 재료를 준비하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런치, 디너, 마지막 주문이 몇 시까지인지 써놨어요.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충분히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가게에 거의 다 왔는데 갔더니 이제 영업이 끝났다. 아니면 아직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또 다른 가게로 발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이 사실 발생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가게를 어떻게 보면 또 친히 찾아와서 본인 발로 와서 그쵸?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헛걸음하지 않게 충분히 내용들을 써주시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 미리 파악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격이 변경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빠르게 수정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안 올리더라도
이 메뉴나 이런 것들은 빨리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물어볼 만한 예민한 메뉴 정보라든지 영업시간,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4명 갈 건데 룸으로 된 방이 혹시 있나요?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이제 단체석 같은 문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유아 의자도 있나요? 물어볼 만한 것들을 상세하게 넣어두시면 다른 업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업체가 이런 정보가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업체에 먼저 전화해서 문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넣어두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은 어떤 업체일까요? 일단 눈이 너무 기쁘죠? 보시면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업체는 케이크를 파는 업체인데요. 사실 이 업체의 가장 큰 강점은 뭘까요? 예쁜 비주얼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찾아오지 않아도 충분히 사진만으로도 이미 업체에서 보여주는 예쁜 사진들을 보면서 한참 복에 있게 돼요.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면서 이제 방문자 분들이 좀 올려주신 사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진들이 또 모이면 이렇게 태그로서 하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이크 태그를 누르면 이제 케이크만 보이고요. 에그타르트를 누르면 에그타르트만 또 모여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모여서 또 다른 편리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또 태그가 형성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각각의 업체마다 자랑할 수 있는 강점들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으로 보는 것만 충분히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런 비주얼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사진들을 열심히 만드시고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눈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인식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요. 고객이 편하게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상담할 수 있게 네이버 예약과 같은 채널을 통해서 또 고객이 우리 업체를 잘 방문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앞에서도 좀 보여드린 업체인데요. 새 소식이라는 걸 쓰실 수가 있어요. 마치 블로그에 글을 올리듯이 네이버 지도에도 매번 사장님이 우리 가게 새 소식이라고 해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블로그를 하면서 가게를 운영해야 될지 블로그 못 하겠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과감히 블로그 하지 마시고 차라리 네이버 지도에 새 소식을 꾸준히 올리세요. 사실 이거는 짧게 올려도 사실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서 아마 꾸준하게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났죠. 추석 휴무에 대한 알림들,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가 메뉴를 런칭했어요. 저희가 마사지 샵인데요. 새로운 가격 코스를 만들었어요. 이 코스도 한번 체험권 해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실제로 1회 체험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해서 새로 런칭한 우리의 서비스를 또 써볼 수 있게 홍보할 수 있죠. 가게는요, 차라리 새 소식을 열심히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블로그를 하시다가 태그를 막 넣고 이런 글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 글을 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수치적으로도 훨씬 더 결과적으로 많이 나와질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옆에 톡톡 문의 보이실까요? 네, 톡톡으로도 문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플레이스를 잘 쓰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좀 보았어요. 제가 일부러 그 실제로 음식을 파시는 요식업, 그 다음에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 좀 고루고루 보여드렸는데요. 해당되는 걸 보시면서 사장님에게 맞는 내용 정보들을 이미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이버 지도에 등록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의 실제 방문 리뷰를 모을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방문자 리뷰라는 부분은 이제 네이버 예약이나 네이버 주문, 그리고 요즘에 영수증으로 많이 찍어서 인증들 하시죠. 방문자 리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뷰들을 또 모으는 데 있어서 많이 또 도움이 되겠죠. 다음 내용은 이제 리뷰에 대한 응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 보실까요? 고객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서빙하시는 아주머니가 뭔가 불친절을 하셔가지고 기분이 매우 좀 언짢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게에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왔는데 좀 친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조금 불편했다라는 게 있으면 사실 이 글은 사장님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 불특정 다수분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응대하는지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고객이 사람마다 물론 불편함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불편했다라고 하시니 일단은 그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내가 다른 방향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해보겠다라는 멘트를 써주시는 게 사실 정석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아닌데도 불편하다는 글을 쓰실 수 있는데 이런 글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사장님 본인이 한번 본인 자신을 체크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자꾸 들으면 사실 기분이 나쁘거든요. 사람이니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런 게 자꾸 쌓이고 쌓이면 사장님 본인이 못 보는 이면들을 예를 들어 사장님 같은 동료나 가족분들이 또 얘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객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응대하는 댓글들 꼭 써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응대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최소한 이렇게 불편하거나 조금 이게 코로나 위험해서도 마스크를 안 써.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응대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받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비방성이다. 이건 명예훼손급이다 하는 리뷰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리뷰를 지우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게시 중단 요청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 댓글을 지울 수는 없어요. 리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네이버에 게시 중단 요청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인지 위조 상품, 기타 거리 여러 가지가 있죠. 명예훼손 게시물로 해가지고요. 해당 페이지에서 네이버에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비방성 리뷰나 이런 안 좋은 리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장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방법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게시 중단 요청했을 때 나와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명예훼손 게시물이다 선택하시고 본인 확인하시고 요청 내용들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나와지는 그 가게의 별점 리뷰가 이제 폐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면은 다 이제 키워드로 해당되는 리뷰로 변경이 될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금도 이제 별점 리뷰를 쓸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이 키워드 리뷰를 쓸 수 있어요. 가게에 어울리는 강점 키워드를 5개까지 고객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좀 긍정적인 어조로 나와지는 거로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물론 글을 또 고객이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별점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이버 리뷰가 이미 특정 업종에서는 이미 변동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내년 초까지 변경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장님들한테 마이플레이스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이제 고객이 글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원하는 키워드 픽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에 리뷰를 직접 쓸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면 통계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제 업체를 등록을 해서 이용 중인데요. 특정 일주일 기간 동안 사람들이 내 업체를 몇 번이나 눌러봤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 저희 업체 나오면 몇 분이 눌러봤는지.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이라고 가정하고 보통 주 단위로 나오거든요. 여기 탭을 누르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가 나와요. 주 기준으로 14번 누군가 네이버 지도 우리 업체를 눌렀네요. 이 14분 중에 실제로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14분 중에 남자, 여자 비율이 나와요. 10대부터 50대까지 나오죠. 요걸 보면 주로 어떤 업체가 우리한테 좀 관심이 있구나를 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항상 반복되는 예를 들어서 그 특정 20대, 30대가 많이 온다. 그럼 그 업체의 그 나이대분들도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생각해서 새 소식에 자꾸 올려볼 수 있죠. 그러면 또 그 혜택을 보고 또 우리 가게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요일대에 자주 방문했는지,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우리 그 매장을 클릭을 할 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검색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다른 채널을 통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이실까요? 저는 이거 주마다 한 번씩 꼭 봐요. 제 업체를 네이버 지도 눌렀을 때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우리 업체를 발견해서 저를 눌렀는지 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앞에 첫 시간에 진행했던 키워드 보는 방법만큼 중요합니다. 이거 실제로 제 거거든요. 제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회사 이름을 치기도 하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 온라인 마케팅 창업으로도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강의를 쓸 때에도 이렇게 강의마다 커리큘럼 네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익히 좀 많이 쓰는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라는 단어도 사이사이 예를 들어 그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만 업체 등록을 해두시면 안 되겠죠? 또 어디에도 등록하면 좋죠? 다음 카카오에도 등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거의 전 국민이 쓴다는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쓰실 때 옆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저희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보내잖아요. 아래에 보면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도는 무조건 다음 카카오에 등록된 업체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업체가 네이버에만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누군가, 그죠? 우리 가게를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본인 친구한테 이제 지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나올 수 있죠. 우리 업체가 카카오맵에 등록이 안 돼 있다면.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도에서 예를 들어 똑같이 업체 이름 검색하면 상대한테 이렇게 업체의 위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업체를 오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신규 업체를 오픈하고 조금 더 또 다음 카카오 안에 있는 정보도 내가 사진도 채우고 충분한 영업시간, 메뉴도 정확하게 가격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맵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마찬가지죠. 다음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신규 장소 등록을 해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도 정보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사진도 올리고 정확한 정보를 네이버 지도처럼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너무 중요한 그 네이버 지도 등록하는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봤고요.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콜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업체 그 대표 번호를 제 휴대폰 번호로 넣어놨다고 가정할게요. 뭐 010-1234-5678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스마트콜 사용 동의가 필수였죠. 필수로 체크되게 되면 네이버 지도에 제 휴대폰 번호가 그대로 010 이렇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앞에 0507 그 중간 번호를 랜덤으로 나오고요. 끝번호는 제가 등록한 휴대폰 번호랑 똑같이 나와요.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전용 번호입니다. 전용 번호로 변경되는 이유는 이제 고객 분석을 해드리기 위한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으로 이제 고객이 전화를 걸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전화를 했고 자주 전화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고객 등록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통화한 시간, 아니면 전화를 못 받았는지 부재중 여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실제로 누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정말 우리 업체에 찾아올 가능성이 정말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단순히 네이버 지도에서 우리 업체를 누르신 분들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매체를 보고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채널, 매체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더 적절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은행이나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전화 걸면 자동으로 ARS 나오는 것들 있죠? 안녕하세요. 어디 뭐 병원입니다. 주차 안내를 원하시면 2번. 영업시간 원하시면 1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스마트콜 ARS에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통화 연결음 문구를 이렇게 타자로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대로 배경음을 선택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기계음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멘트를 마치 큰 업체, 그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공단 같은 큰 업체처럼 전문 멘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무료니까 사실 무조건 세팅하시는 게 좋죠. 스마트콜이 좋은 이유는 예를 들어 정말 사장님이 바쁜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쉬는 날이 있죠. 휴무나 바쁜 시간대, 새벽 시간대 전화 받지 못하더라도 ARS를 해두면 자동으로 얘가 응대를 해줍니다. 영업시간 안내는 1번, 그 다음에 휴무는 2번.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번호에다가 시나리오처럼 대답을 써두시면 바쁠 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응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통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업시간 언제까지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전화하게 되면 이미 ARS를 통해서 사전에 해당 정보를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굳이 사장님과 그 뒤에 통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단순 CS 같은 응대들을 ARS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일하시는 사장님한테는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상세 내용이고요.
스마트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네이버 톡톡입니다. 톡톡은 이미 많이들 아실 거예요. PC나 모바일에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만 로그인 되어 있으면 뭐 친구 추가나 어플 다운로드 없이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지도에 다음과 같이 톡톡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톡톡을 누르면 좀 전화가 부담스럽거나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저녁 9시가 돼서 영업시간이 끝난 상태다. 그럼 간단하게 사장님에게 채팅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런 역할로서 톡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톡톡을 연결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면과 같이 네이버 톡톡을 검색해서 대화했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겠죠. 아니면 그 톡톡 파트너 웹을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블로그에 톡톡을 연동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웹을 설치하시는 게 사실 가장 편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톡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블로그에도 톡톡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도 내용을 넣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PC 메인도 가능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 톡톡 파트너 센터를 진입을 하시면 우리 톡톡 그 계정에 URL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URL로 톡톡으로 상담하기 URL 넣어서 인스타로 접속했지만 문의는 톡톡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채팅 문의는 하나의 계정인 톡톡으로 모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검색 광고 파워링크를 하실 때에도 톡톡을 보통 많이들 추가로 넣는 편이죠. 그래서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 하나의 계정, 톡톡 계정만으로도 모든 문의를 응대할 수 있으니까요.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적합한 메신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에 톡톡 연결하는 것들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시작하기 화면을 다음과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톡톡 파트너 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먼저 새로운 톡톡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정을 만들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쓰시고 나면 이제 보통 평일 기준으로 3, 4시간 정도 지나면 톡톡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연결하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당장 없다라고 하시면 건너뛰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빠르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제 평소에 많이 좀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톡톡 파트너 센터 안에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기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들,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톡톡도 프로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사진들, 이런 것들 수정하는 것도 톡톡 파트너 센터에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제가 캡처한 글인데요. 굉장히 좀 이게 무례한 고객의 톡톡이래요. 그래서 새벽 3시인데 전화 받아보신 사장님도 계시고 새벽 12시, 3시, 6시 톡톡이 계속 온대요. 사장님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그 상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는 톡톡이 울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메시지 보내려고 하면 지금은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멘트가 자동으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담관리 멤버라고 해서 같이 톡톡을 관리할 직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장님의 휴대폰, 직원의 휴대폰 동시에 톡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사람이 먼저 또 응대를 하거나 직원분들이 응대하는 걸 사장님들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톡톡을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 페이지에 나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톡톡은 챗봇으로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충분히 고객이 물어볼 만한 내용들을 앞에 내용을 써주고요. 직접적으로 특정 상세 페이지에 나와지게 챗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현황 같은 것들도 챗봇이 자동 응대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배송에 대한 문의는 저희가 일일이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실제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톡톡 파트너 센터를 통해서 챗봇 설정 관리하는 부분에서 내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드는 창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톡톡과 챗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그 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예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약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무료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예약하시는 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고객 정보들을 온라인 장부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수료 부분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페이 예약 주문 관리 수수료가 이제 부과되는데요. 보시면은 업체 구분에 따라서 이제 해당되는 수수료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약 신청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작, 교육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업종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무료로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네이버에서 받으시고 상세한 내용을 또 채우실 수도 있겠죠. 네이버 주문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고 실제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간편하게 매장에 가기 전에 미리 고객이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장님은 미리 주문을 보고 음식을 포장 준비만 해두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사장님은 이제 알림을 받게 되고 이제 요리를 시작하실 때 조리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나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고객한테 다 알림이 갑니다. 그럼 고객이 보면서 아직 요리 중이구나, 지금 다 됐구나, 지금 찾으러 가야지.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좀 주문건이 좀 필요하신 대표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오프라인 업체들은 네이버 주문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색을 네이버 주문 관련 네이버 페이 수수료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3%대가 넘어가지 않는 수수료라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한 다른 포털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저렴한 편이라 또 아무래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주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분들에게 6개월간 지금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 대상에 속하는 대표님들은 이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번 좀 지원해서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순서 1,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접근해야 될 온라인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았고요. 그 개념에 접근하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쭉 한 번씩 훑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제 2회차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은 기본적인 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 알맹이 컨텐츠를 어떻게 작성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세세한 노하우들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업체 홍보 블로그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글 쓰는 내용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이미지나 영상 작업들을 손쉽게 하는 내용들을 좀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도 이제 지역 소상공인 광고 같은 온라인 검색 광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온라인 검색 광고를 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질문 받고 교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은 넘어가고요. 일단 다음 주에도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실전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나 오프라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